다들 데이 하와 어서 오세요. 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제 방송 꼭 보세요. 오늘 제 방송 보고 나서 내일 유튜브에 올라오잖아요. 주위의 사람들 10명한테 다 보라고 링크 보내세요.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 오늘 다양한 소식이 있습니다. 국내의 언론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소식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트럼프가 미국이 이제 해협 봉쇄한 거 그건 보셨죠 다들? 그거는 뭐 워낙 국내 언론에 도배가 돼가지고 트럼프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 뭐 이런 거 다들 보셨잖아요. 기사 다 봤죠? 오늘은 미국과 이란 그리고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점점 재밌어져요. 중국의 유조선 도망간 거 아니냐고요? 오늘 다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빨리. 중국 유조선 뭐 어떻게 됐다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중국이 지금 발작하고 자빠지고 있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대만이랑 중국 관련 뉴스 많이 하고요. 그 대만에 욕할 뻔했어. 쌍욕할 뻔했네. 대만의 어떤 성인 안경 끈 여자가 시진핑이랑 만난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봤죠. 요번에 대만에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시진핑이랑 악수한 대만의 그 어느 당이지? 국민당인가 걔네가? 지금 라이칭더 쪽이 민진당이고 걔네가 국민당인가? 국민당 당대표 봤어요? 걔 옛날에 어마어마한 반중공 분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가서 시진핑이랑 악수하면서 이름이 뭐였더라? 정리원. 그렇지, 정리원 맞아요. 이거 봤죠? 큰 뉴스였는데 이거 조만간에 집중적으로 한번 다룰 거예요. 대만에서 태어난 애네. 근데 옛날에는 굉장히 건강한 사상을 가지고 있던 여자였어요. 어느 순간 애가 마탱이가 가가지고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옛날에는 중국 공산당을 정말 진짜 찢어버릴 듯이 욕하던 여자예요. 근데 요번에 가서 시진핑이 거의 시진핑한테 굽신거리더라. 얼마나 굽신거리던지. 나는 무슨 하수인인 줄 알았어. 하인인 줄 알았잖아 나는. 대만에서 중국이 대세가 아니었군요. 대만에서 만약에 중국이 대세가 되면 그러면 이제 친중하는 총통이 뽑히겠지.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전쟁할 필요 없이 대만이 알아서 중국 밑으로 그냥 들어가겠지. 그게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 제일 원하는 그림이고, 그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국은 대만의 물밑 작업을 엄청 많이 해놔요. 정치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육계, 각종 공공기관 부문에 정말 많은 친중 스파이들을 많이 심어놓습니다. 요번에 대만의 그 총통 10몇 년을 따라다닌 비서가 중국의 스파이였어요. 그런 식으로 이런 작업들을 엄청 많이 쳐놔요. 저번에 제가 그 집중적으로 한번 뉴스로 다뤘잖아요. 제 차이나 뉴스 좀 봐요. 제 유튜브를 좀 봐 여러분들. 그래야 지금 이어져가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이야기들이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한국도 그런 스파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정치계, 교육계 다 있어요. 그냥 행동하는 것만 봐도 알잖아. 한국에도 그냥 진짜 말을 아낄게요. 한국에는 그거 기사로도 났죠. 국정원에서 계속 그거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기사화도 됐었고.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제 방송에서는 그냥 입 아프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은 그냥 이제 이거는 모두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모두들이 다 아는 얘기를 살짝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자, 일단 협상은 결렬이 되었어요. 맞죠? 미국과 이란 협상 결렬되었습니다. 21시간 협상을 했다는데 결렬됐어요. 그 후로 미국이 해상 물류를 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트럼프도 이란의 고속정이 미 해상 차단선에 접근하면 제거하겠다고 경고한 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양측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회담에서 합의에는 실패를 했지만 대화의 문 자체는 닫지 않은 상태예요. 미국은 지금 군사적으로는 압박을 높이고,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는 협상 가능성은 남겨두는 이중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란은 즉각 굴복하지 않았고, 제재 완화, 핵 문제, 호르무즈 통제 문제를 묶어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분위기는 평화 정착이 아니라 잠깐 멈춘 뒤 다시 충돌할 수 있는 불안정한 휴전 상태에 더 가까워요. 중국 외교부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아주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중국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기까지는 다들 정리된 상황이죠. 여러분들 중국은요 기름 최대 수입국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보면 일단 동남아 국가들은 많은 오일 비상사태가 일어났고 지금 일본도 타격을 받았고 한국도 타격을 받았는데 중국은 그동안 뭔가 그래도 타격을 받긴 받았어. 기름값도 올라가고 받긴 받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조용한 편이었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근데 지금 중국이 갑자기 아주 뭐 지랄 발광을 하고 있어요. 왜일까? 여러분들 한국 뉴스 보지 마세요. 한국 뉴스 진짜 사람 진짜 배려 놔요. 특히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한국 뉴스 보게 하지 마세요. 정말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들 오늘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정리한 거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방송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또 다룰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중국 음식에 대한 위험성을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 한국 뉴스들 보면 중국 마라탕부터 시작해가지고 호거, 중국의 향신료, 중국의 닭발, 중국의 여러 가지 식재료에 대한 위험성을 이제서야 한국 뉴스 공중파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제서야. 저 그 내용들 보면서 나 2년 전부터 다뤘던 내용이야.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구독해 놓으면 그런 것들 이미 미리 피해 갈 수 있었어요. 2년 동안 그걸 처먹고 앉아있을 필요도 없었다니까? 제발 구독을 해놓고 본인이 건강, 본인 가족들을 지키세요. 요즘은 그런 세상이야. 위험한 음식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항상 말하잖아. 뭐 내 방송 구독해 놓고 알람 꺼버려라. 안 봐도 된다.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여러분들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특히 음식들 관련해서. 특히 지금 중국의 음식들, 중국의 식재료들이 무분별하게 한국으로 수입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뭘 먹을 수 있고 뭘 피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 아직 어린 친구들인데 어릴 때부터 몸 망가지면 안 되잖아. 그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해두고 필요한 지식만 가져가라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얼마 전이 중국의 3월 15일 3.15는 중국의 큰 나라의 어떤 중요한 날이에요. 명절이라고 하기보단 되게 중요한 날이야. 무슨 날이냐? 다지알 짝퉁을 때려 부시는 날입니다. 거기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던 작년에 뭐가 다뤄졌어요? 작년에는 냉동새우가 다뤄졌습니다. 냉동새우. 올해는 뭐가 다뤄졌어요? 올해는 닭발이에요. 그 외에 또 수많은 식재료들이 다 다뤄졌는데 중국의 공영 매체에서 그걸 다룬다 정도면 그건 진짜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중국인들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은 그걸 모르고 막 처먹고 있어. 아주 먹다가 막 어디 아프고 여기 아프고 배탈 나고 막 요즘 그거 마라탕 먹고 나가지고 몸이 안 좋아졌다 배탈이 났다 어디가 아프다 이런 기사들 엄청 많이 나오고 있잖아. 이거 나 2년 전부터 얘기하던 거야. 이제서야 한국에 기사화되고 있네. 오늘 내용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그런 내용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얘기할 게 중국에 또 일어나고 있는 생선 관련된 바이러스,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왔대요. 중국은 아니나 다를까 이 관련된 소식을 굉장히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국에서도 지금 대서특필이 됐잖아. 방송 3사 뭐 이런 데서 다 나왔어. 생선에서 전염되는 그 바이러스 눈을 멀게 한다고. 근데 중국은 기사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았어요. 나긴 났다? 크게 안 났어. 왜 크게 안 나냐? 중국의 언론은 중국 공산당 마음대로 해요. 크게 내지 마. 그러면 작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공론화 시켜. 이거 크게 나. 그러면 크게 나오는 거고.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새로운 시선을 한번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쪽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 요즘 돌아가는 내용인데 이걸 간단히만 이제 정리하고 큰 틀만 딱 정리하고 그 내부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쪽 최신 소식을 참고를 해보면 지금 국면의 승부처는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 항만 압박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이란의 해상 수송과 항만 접근을 죄면서 핵 안보 협상에서 우위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유가와 해상 보험, 물류 비용이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 보도들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넘나드는 압박이 언급되고 있고 미국 해군도 기뢰 위협과 소형 고속정 위협을 염두에 둔 위험한 임무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란은 지금 유럽을 미국 견제 카드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직접 타격이 안 되자 유럽과 접촉을 늘리면서 우라늄 문제나 호르무즈 관리 문제에서 일부 유연성을 보이는 대신 미국을 압박하려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이란이 강해서라기보다 미국과 정면 충돌만으로는 출구가 없다는 계산이 깔린 움직임으로
정도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국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중국은 지금 세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첫째, 겉으로는 휴전 유지와 확전 반대를 강조하면서 건설적 역학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실제로는 중동 에너지 동맥이 흔들리면 중국 경제가 직접 타격을 받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는 사태를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란산 원유와 중동 해상 운송에 대한 의존도가 큰 만큼 물밑에서는 자국 원유 조달과 해운 리스크를 최대한 분산하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중국은 이번 사태를 경제 문제로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는 그런 흔적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로이터 통신 보도 기준으로는 중동 전쟁과 에너지 운송 충격이 겹치면서 중국의 3월 수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고 중국 제조업 중심 성장 모델이 다시 압박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즉 중국은 지금 공개적으로는 평화 중재자처럼 말하지만 속으로는 호르무즈 불안이 길어지면 우리가 제일 아프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대체적인 흐름이에요. 큰 그림들, 큰 흐름들. 하지만 이 안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혹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이 판치면서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보였죠. 특히 미국의 좌파 편향된 언론들은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쏟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한국의 언론사들은 그거를 가져와서 고지고대로 베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진짜 그걸 언론사라고. 자,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봅시다. 일단 이란에서 이제 기사가 굉장히 크게 뜬 기사가 있어요. 이게 이잼이라는 이란의 언론사인 것 같아. 거기에서 이제 해상에서의 허세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제 트럼프가 파도에 몸의 절반쯤이 이제 삼켜진 모습 그런 걸로 이제 기사 그 썸네일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배경에는 이제 연기를 뿜고 있는 불타고 있는 그런 미국의 항공모함이 보이고 그 다음에 옆에는 혁명 수비대들의 이제 강경 성명 이런 것도 실려 있고 그리고 이란에서 나온 이런 기사에는 문장 곳곳에 어떤 어조가 실려 있느냐? 승리의 어조. 이게 저번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런 독재 국가들은 자기 국민들한테 언론을 어떻게 뿌리냐? 뭘 하고 와도 이겼다 해요. 그러면서 니들은 여기에 대한 지금 정부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져야 되고 우리만이 너희들을 구제해 줄 수 있다. 우리들만이 너희들의 미래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항상 이겨야 돼요. 밖에서 얼마나 처맞고 와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함샤리 아무튼 이것도 이란의 얻은 신문사인 것 같은데 여기에 제목은 완전 더 직선적이에요. 뭐냐? 우리가 협상에서 이겼다. 여러분들 이란과 미국의 협상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아직 누가 이겼다 졌다라고 하기에는 그냥 결렬이 됐죠. 근데 이란에서는 그냥 아예 대놓고 협상이 끝나고 나서 귀국하면서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을 이기고 왔습니다 라고 지금 광고를 하고 있어요. 기사를 그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썸네일은 어떻게 만들어놨냐? 이란의 의회 의장 갈리바프가 아주 승리에 찬 그 표정 있잖아. 이런 표정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미국의 벤스가 이런 표정 있잖아. 이런 썸네일을 써가지고 우리가 협상해서 이겼다라고 이란은 지금 자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21시간 동안 21시간 동안 협상을 했지만 미국인들은 풀이 죽은 채 떠났고 우리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 언론들 중에 서방 언론들을 한번 봅시다. 영국 언론 중에 파이낸셜 타임즈는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가져올 위험. 이제 트럼프 끝났어.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미국이 이건 얘네들 이제 끝났어. 이제 더 위험해질 거야. 기사 안에서는 워싱턴 싱크탱크 소속 군사 분석가를 인용해 이 조치는 대통령이 얼마나 좌절했고 얼마나 수가 다 떨어졌는지를 보여준다라고 기사 안에 썼어요. 트럼프는 이제 얼마나 지금 좌절을 하고 있고 진짜 트럼프는 이제 수가 떨어질 만큼 다 떨어진 상태다. 트럼프 졌다. 여러분들 CNN은 더 노골적이에요. CNN에서는 왜 트럼프는 자기가 늘 개방하라고 요구해온 그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는가?
자, 정리해보면 이란은 이제 미국은 허세다, 트럼프 허세다, 수 떨어졌다. 그리고 미국의 그리고 서방 쪽의 좌파 성향 매체에서도 수가 떨어졌다. 이제 트럼프 끝났다. 이제 트럼프 내려갈 일밖에 안 나왔다. 그리고 뭐 트럼프의 세 번째 그 탄핵가 나온 거 그것만 엄청 부각시키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막 비웃고 있고 이라는 파티를 하고 있고 미국의 좌파 성향 언론들은 트럼프 이제 끝났다, 수가 다 떨어졌다, 막 이렇게 비웃고 있을 때 또 한 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목소리냐면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제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게 됐어요. 중국은 계속 뒤에서 움직였죠. 보이지 않게끔 밑에서 움직였죠. 근데 이번에는 중국이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까지 티가 났냐면 중국의 외교부의 대변인이 정말 많은 기자들한테 질문 세례를 받았는데 어떤 답변을 했는지를 보면 알게 돼요. 봅시다. 자, 4월 13일. 이건 어제죠. 따끈따끈합니다.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장면이냐? 4개의 외신, 즉 러시아 투데이, AFP, 리아 노보스티, 블룸버그가 각기 다른 각도에서 같은 주제를 연속해서 캐물었습니다. 여기 기자들 일 좀 했네. 질문들도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어떤 질문을 했느냐? 호르무즈 봉쇄, 중국의 대이란 무기 지원.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서도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유럽 쪽에서도 각종 언론에서는 지금 중국이 이란한테 무기를 밑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중국이 이란한테 무기를 지원해주고 있다라고까지 못을 박았어요. 근데 그게 중국은 그거를 부정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 드론 자폭 드론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이동식 그 방공포 이런 것들은 중국이 많이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치지만, 중국은 예를 들어서 이런 자폭 드론이다. 자 드론 이란 줘, 이게 아니야. 이 드론의 핵심 부품들, 그걸 제3용 물자라고 하나? 그러니까 직접적인 무기가 아니라 그냥 이런 부품들을 제공하고 조립은 이란에서 한다 이거야.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무기를 직접 지원한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필요한 그런 기계들 이런 거를 팔았다, 지원해줬다, 난 무기를 지원해준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발뺌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솔직히 여러분들 방공포 이런 거, 이동식 방공포 이런 거를 직접 수출 안 하고 그 방공포에 들어가는 발사 장치 이런 거 한 개 수출했다고 해가지고 그건 무기 수출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하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니들이 수출한 거 맞아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미국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죠. 만약에 중국이 지속적으로 이란한테 무기를 수출한다면, 무기를 지원을 한다면 중국한테 50%의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지금 경고를 했어요. 지금 경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란산 석유 관련된 이런 3개의 주제를 위주로 해서 기자회견에 기자들 전체가 아예 그 외교부 대변인들 아예 그냥 진짜 물어 뜯었습니다. 그 외교부 대변인 이름이 뭐냐? 꼬지아쿤이라는 사람이에요. 꼬지아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익숙할 거예요. 이 사람 꼬지아쿤. 이 사람한테 정말 진짜 이 사람이 먹이가 되고 사냥개들이 그 먹이한테 달려들듯이 이 사람한테 질문 세례를 쏟아부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그리고 지위로 따지면 외교부 신문사의 부사장급 간부급이라고 합니다.副司长이라고 해요.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부국장급입니다. 높은 분이죠, 그죠? 그리고 중국 외교부 공식 사이트에도 꼬자쿤이 4월 13일과 4월 14일 정례 브리핑을 직접 주재한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사 부사장 명단에도 이름이 있어요. 아직 이 사람은 숙청되거나 어디 조용히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얘가 만약에 숙청된다면 이름이 사라지거든. 근데 아직 홈페이지에도 그 간부, 부국장 이렇게 올라와 있고, 중국 정부를 대표하면서 외신 질문을 받고 공식 입장을 말하는 외교부 브리핑 담당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리아 노보스티가 가장 날카롭게 질문을 던집니다. 트럼프가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제공하는 사실이 드러나면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중국은 어떻게 보느냐? 이건 굉장히 직설적인 질문이죠, 그죠? 중국 니들 어떻게 할 건데? 꼬자쿠는 딱 한마디만 했어요. 애매모호한 답변입니다. 뭐냐? 关税战争没有胜者. 관세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 뭔 개소리야, 새끼야. 그게 끝이었어.
말을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이 외교부 대변인이 됐을까? 아니면 지령을 받았나? 평소에 말 잘하던데. 그리고 기자가 다시 물어봅니다. 트럼프가 중국에게 미국산 석유와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사라고 촉구를 했는데 중국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러분들 이 관련된 이야기도 이따가 할 거예요. 일단 트럼프가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중국 니들 미국산 석유 혹은 베네수엘란 석유를 사,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또 이 꼬자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주권 국가이며 협력 대상을 자주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진짜 그 대답을 뭔가 대답한 것 같으면서도 피해갔는데 이게 질문이랑 또 잠깐만, 야, 이 대답을 보니까 질문을 까먹었어. 야, 질문이 뭐였지? 트럼프가 중국에게 미국산 석유와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사라고 촉구했는데 중국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베네수엘라는 주권 국가이며 협력 대상을 자주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뭐야? 야, 도대체 이거 잠깐만. 야, 국제 브리핑 이렇게 재밌었어? 야, 이거 챙겨봐야 되겠다. CCTV 이제 챙겨봐야 되겠네. 자, 왜 이런 질문이 나왔냐? 옛날도 아니야. 트럼프가 폭스뉴스에서 원래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중국은 자기 배를 우리 쪽으로 보내면 된다. 자,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이게 이야기가 앞뒤가 이게 다 연결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얘기를 하자면 중국이 지금 이란산 석유를 못 사게 됐으니 내 석유를 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은 배를 미국이나 혹은 베네수엘라로 보내라. 왜? 중국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거를 반대를 했거든. 엄청 항의를 했습니다. 이건 뭐한 짓이냐. 왜냐하면 미국이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 이게 아무튼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산 원유를 지금 못 사게 된 상황이야. 그래서 트럼프는 이렇게 뉴스에 대놓고 얘기했어요. 뭘 못 사냐? 이란 거 못 사면 베네수엘라 거나 미국 거 사면 돼. 우리 여기 기름 많아. 야, 니들 배 이란으로 보내지 말고 우리 쪽으로 보내. 왜냐하면 지금 베네수엘라산 석유도 미국이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발언이 뭐였냐면 전 세계 앞에서 베이징의 패를 약간 뒤집어 버리는 것과 같아요. 왜냐? 중국은 이란산 석유의 최대 구매자예요. 이란산 석유의 최대 구매자이자 호르무즈를 통해 가지고 중국으로 수입되는 원유가 중국의 한 해 총 수입 원유의 50% 이상을 차지해. 그래서 만약에 이 질문의 대답을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 트럼프가 중국에게 미국산 석유와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사라고 촉구했는데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질문의 대답을 정면으로 대답하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은 곧 자기의 에너지 생명줄이 남에게 잡혀 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 돼요. 그래서 고자쿠는 이런 정말 뭐라 해야 되지? 진짜 하늘을 속이듯 그렇다고 이게 앞뒤도 안 맞는, 하지만 답변은 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화수를 여기서 선택을 한 거예요. 중국 공산당식 답변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주권 국가니까 나한테 석유를 안 팔겠다 하면 안 팔 수도 있다. 그리고 꼬자쿠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협의 통행 문제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문제가 방해받는 근본 원인은 이란의 전황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전황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처럼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 군사 행동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대놓고 이렇게 말했죠. 미국의 행동이 한 문명의 존망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그건 대놓고 그냥 워싱턴을 비난을 한 거죠. 러시아는 지금 잘 나가. 기름 팔아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러시아는 지금 굉장히 잘 나가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입장이 바뀌었어요. 지금 온도차가 납니다. 옛날처럼 무슨 전랑 외교? 미국은 그렇게 하면 진짜 상상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야. 미국은 악마야. 우리는 미국과 맞서 싸우고 있고, 중국의 인민 여러분들, 미국과 우리는 싸워가지고 이기고 있고, 이런 언조, 이런 스탠스가 없어졌어요. 전투 늑대 외교, 이런 게 아주 눈에 띄게끔 사그라들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트럼프가 니들 기름 이란으로 배 보내지 말고 미국이나 베네수엘라로 가서 기름 사오라고 하는데 중국 어떻게 생각해? 옛날 같았으면 감이 어디다 대고 뭐 중국이 기름을 어디서 사라 그래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 거고 뭐 어쩌고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행동은 뭐 얼마나 무슨 평화적인 행동이자 뭐 어쩌고 막 비판했을 거 아니야. 그런 게 없어졌어. 그냥 대놓고 베네수엘라가 우리한테 기름 안 판다고 하면 안 팔 수도 있지 뭐. 지금 중국은 러시아처럼 공개적으로 미국을 비난할 용기조차 지금 없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느냐?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중국 입장에서는 계산된 언어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연착륙을 하려는 겁니다. 연착륙. 중국은 기름이 안 나냐고요? 중국 기름 나요. 중국 기름 나는데 중국도 산유국이에요. 하지만 그 기름의 생산량이 그렇게 중국한테 온 중국이 다 쓸 정도로 많이 나오지가 않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요번에 트럼프가 발표한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가 이게 어떤 뜻이 있고 과연 이 조치의 칼날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번에 미국에서 발표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거는 누가 보면 그냥 이 스토리의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뉴스만 봤을 때는 이것도 미국이 이번엔 지들이 해협 봉쇄해가지고 이란을 때리려고 하네? 근데 트럼프는 항상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그렇게 외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지들이 봉쇄한다고 하지? 이건 또 어떻게 이란을 때린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이 봉쇄의 목표는요 애초부터 이란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국은 이번에 봉쇄가 마치 이란을 향해서 칼을 던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칼날은 다른 누군가의 목에 겨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중국의 기자회견에서는, 오늘이 아니죠, 어제죠. 4월 13일이니까 어제 중국의 기자회견에서는 이 꼬자쿤의 취한 이 스탠스를 보면 이 칼날이 누구한테 겨누어져 있는지는 어느 정도 답이 나와 보이죠. 그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큰 소리를 낸 엄두조차도 못 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개 이거를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한 개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알아야 되는데 요 몇 개를 이제 알고 나면 이제 이 퍼즐이 맞춰지거든요. 봐봐. 트럼프가 한때 그 언론에서는 이걸 굉장히 조롱했어요. 누구는 막 이걸 조롱해버리고, 누구는 이걸 비웃고, 누구는 트럼프를 엄청 욕해댔고, 누구는 그냥 제껴버렸던 그 기사가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트럼프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그 통행료를 받겠다고? 이란이? 야, 그 통행료 우리가 받는 건 어때? 우리가 받는 건 어때? 우리가 어차피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가 이란한테 이런 제안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야, 니들 그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걷는다며. 야, 그거 나랑 합작해서 걷자. 니들이 걷는 거에서 나도 몇 퍼센트 좀 이렇게 떼가지고 우리가 합작해서 걷자. 이런 합작 방안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4월 9일 인터뷰에서 나왔는데, 근데 그날만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뒤에 이슬라마바드의 공식 협상 테이블에도 실제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좌파 성향을 가진 미국의 언론들은 이걸 가지고 신나게 조롱을 했죠. 트럼프는 또 개소리를 하고 있냐,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요, 미국이 협상에서 쓰는 수중의 한계인데 어떤 거냐면 약간 탐색용 가격 던지기 수법이라고 해요. 탐색용으로 이런 제안을 해보는 거야. 야, 니들 그거 호르무즈 해협 통과료 그거 받는다며. 야, 그런데 내가 지금 니들을 이렇게 때리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같이 받자. 그럼 우리가 같이 또 전쟁도 멈추고 우리 함께 합작하는 제품이 될 수 있지 않겠어? 그냥 이렇게 던지는 거야. 여러분들, 미국은요 그 통행료를 받을 생각이 없어요. 왜 이런 수를 던지느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보면 이건 너무 또 대륙남 이거 미국 편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무 미국 편만 들고 있는데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한번 들어봐요. 자, 이런 방안을 던지는 것 자체가 진짜로 그 거래를 체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대가 그 제안을 어떻게 거절하는지 혹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상대가 대처하는지를 보기 위해서야.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란이 실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 언론에서도 이런 거를 확인을 해주죠.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징수권은 이란이 협상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핵심선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텔레그래프는 이런 디테일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이란의 70명 대표단이 여러분들 이거 한국 뉴스에 안 나왔다. 이란의 70명 대표단이 협상 실패 뒤에 귀국을 할 때 비행기가 이란 영공에 들어가자마자 트랜스폰더를 꺼버리고 레이더에서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레이더망에 안 뜨게끔 조치를 취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2월 제네바에서 열린 미-이란 협상 이후 48시간도 지나지 않아 미군 공습으로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전례가 있었죠. 그래서 70명의 이란 고위 인사들이 한 비행기에 몰려 탄 채 밤하늘의 이란 산맥을 가로지르면서 모든 추적 신호를 꺼버린 거예요. 지들도 이제 폭격당해서 죽을까봐. 야, 이런 애들이 들어가서 야, 우리 협상 이기고 왔어!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들. 야, 지들이 그렇게 당당하고 지들이 그렇게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을 무시하면서 미국 우리한테 졌어. 야, 미국 우리한테 이제 수가 떨어졌어. 그럼 레이더는 왜 끄는데? 근데 걔네들이 그 신호를 껐다는 거는 모두가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 이번 협상 결과가 워싱턴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신들은 다시 착륙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지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야, 니들 호르무즈 해협 그 통행료 받고 있다며? 야, 그거 우리 같이 받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란이 그걸 오케이를 한다? 그건 뭡니까? 늑대를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왜 미국을 늑대로 표현하느냐? 미국이 그 호르무즈 해협에 그 통행료 징수 시스템에 미국이 참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 입장에서는 만약에 야, 우리 전쟁 멈추고 그래, 니들 그 호르무즈 해협 그 통행료 받는다며, 오케이, 우리도 그거 받는 거 도와줄게. 대신 미국도 좀 떼줘. 이란 입장에서 이거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야. 미국 입장에서는 진짜로? 우리 그냥 해본 얘긴데 진짜 그렇게 해주겠다고? 개땡큐지 이거야. 그런데 이란은 그걸 반대를 해요. 왜 반대를 할까? 자, 봐봐요. 지금 이란 상황을 한번 봐봅시다. 이란의 해군은 지금 사실상 전멸했고, 공군도 전멸을 했고, 최고 지도자는 폭사했고, 최고 지도자 2세는 좀 오늘 내일 하고 있고, 지금 계속 혼수 상태라고 하고 있고, 국고는 지금 바닥이 나고 있고, 이런 나라 입장에서 미국이 이런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미국이 열받아가지고 더 나가가지고 발전소까지 다 타격을 해버리면 진짜 이란은 석기 시대로 돌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야, 통행료 우리 조금만 떼줘, 우리 같이 받자, 그럼 이제 전쟁 멈춰, 야, 니들 통행료 받아, 이런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거는 통행료 징수 시스템 자체의 결제 구조 뒤에 있습니다. 이란이 절대적으로 숨겨야 되는 이 결제 시스템의 파트너 중국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애초부터 이 탐색수를 의도적으로 설계했는지 그건 몰라요.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효과는 있어요. 그게 뭐냐? 이 합작안이 이란 입장에서 거절된 이유는 그 징수 시스템 뒤에 숨어있는 비밀 통로와 그 다음에 결제 구조가 통째로 드러나는 순간, 그때는 또 이게 이란이랑 그리고 또 하나의 중국이 발칵 뒤집혀질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4월 10일에 돌연 태도를 바꿨죠. 루비오와 국가안보팀이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독자 징수든 합자 징수든 국제법상 전혀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죠. 거기 호르무즈 해협은 UN 해양법 협약상 통항 통과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어느 연항국도 거기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어요. 그리고 미국 스스로가 이미 해양 강국이고 수십 년 동안 바로 이 규칙 체계의 수석 집행자 역할을 해온 게 미국이에요. 미국이 거기를 자유 통로로 만들고 모든 나라가 자유무역을 할 수 있게끔 거기 선박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을 우선적으로 주도했던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야, 그 통행료 니들 받는다며. 이란, 야, 니들 거기 통행료 한 척당 얼마? 200만 달러면 30억이죠, 그죠? 야, 니들 그거 30억씩 받는다며. 야, 우리 뽀치 좀 떼줘. 이란 입장에서 그 손해볼 게 1도 없거든요. 심지어 전쟁 전에는 없었던 비즈니스 모델이 생기는 거야. 맞잖아. 전쟁 전에는 그런 호르무즈 해협 그냥 다 통과했는데 갑자기 야, 배 한 척당 30억? 야, 그럼 하루에 100척이면 3천억? 3달이면 1조야. 이란 입장에서는 와, 개땡큐지. 아무튼 미국이 그런 나라인데,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 제재 대상 국가와 손잡고 해협 통행료를 걷는다? 이거는 자기가 만든 규칙을 자기가 손으로 찢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미국은 그 짓을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그렇게 그 기자회견에서 그런 거 한마디 던졌다고 그 좌파 언론들은 이제 트럼프가 이란의 그 통행료를 지가 받으려 하더라. 트럼프 마탱이 갔다.